안녕하세요. 미술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18세기 이후 미술을 통해 나타난 유럽 근대사의 흐름과 전쟁의 참화 속에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항거와 희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양화는 장르에 있어서 역사화를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역사화 안에 담긴 스토리가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고 시대에 대한 통찰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맹률이 높던 시대에 그림을 통해 인문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화처럼 훌륭한 장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예술 작품을 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역사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벗어나서 신비로운 상상을 통해 그림 속에 빠져드는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져볼까 합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등장한 라파엘 전파의 그림들이 우리를 신화의 세계 속으로, 문학의 애절한 사연 속으로 저희들을 안내합니다. 1848년 영국 왕립미술원에서 공부하던 밀레이, 로제티, 헌트가 중심이 되어 화과 비평과 문인들이 조직한 예술단체가 바로 라파엘 전파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 화풍이 정형화되고 고답적인 아카데미 스타일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조를 추구했습니다. 도덕적이고 진실한 주제를 다루며 자연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사실대로 묘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착상을 다룬다는 원칙을 세우고 자신들을 화가 라파엘 이전의 형제 그룹이라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그림에 프리 라파엘리스트 브라더후드의 약자 PRB라고 자기들 그림에 서명했습니다. 일종의 낙관으로 자신들의 예술적 정체성을 과시한 겁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그림을 보시면 사실적인 묘사가 세밀하게 표현되는 한편으로 낭만적인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도 들면서 신화의 세계에 빠져있는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합니다. 영국 버밍햄에 있는 버밍햄 미술관은 라파엘 전파 전시관이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특별한 라파엘 전파의 컬렉션을 자랑하는데요. 이 미술관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 중에 유명한 소설가 톨킨이 있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 관심이 많던 톨킨은 이 미술관을 자주 드나들면서 이 그림들의 깊은 영향을 받았고 호빗, 반지의 제왕 등의 작품들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신화적 상상력이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남기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림은 라파엘 전파의 선두주자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피리아입니다. 이 작품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그림으로 영국 런던 테이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76에서 112cm의 사이즈로 밀레이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의 인기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오피리아의 비극적 스토리가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숙부와 결혼한 어머니를 증오해서 여성 혐오증이 있었던 햄릿은 자신을 사랑하던 순수한 영혼의 여성 오피리아를 학대합니다. 햄릿이 복수심에 불타 숙부를 살해하고 급기야는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죽이자 충격으로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자 미쳐버린 오피리아는
머리에 꽃을 꽂고 노래를 부르다 물속에 빠지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애절한 스토리 때문에 문학과 회화는 물론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예술의 다양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 클리어 맥카시 감독의 영화 오피리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림을 보실까요? 수초가 우거진 냇물에 꽃을 쥐고 물속에 반쯤 잠긴 채 누워있는 오피리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길과 살짝 벌린 입, 가볍게 펼친 손은 햄릿의 오피리아에 대한 대사, 죽음의 초연한 본래 물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존재처럼 이라는 문장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배경 묘사도 상당히 디테일하죠. 냇물과 수풀의 정밀한 묘사는 라파엘 전파가 지향했던 사실주의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적 묘사와 문학적 스토리가 절묘하게 결합되는 회화의 이미지가 바로 라파엘 전파가 추구했던 예술적 목표였으니까요. 밀레이는 오피리아 몸을 장식하는 꽃을 통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허리 오른쪽의 양귀비는 잠과 죽음을, 데이지꽃은 순결을, 그 아래의 펜지는 공허한 사랑을, 목걸이를 장식하는 제비꽃은 순결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머리 쪽에 들이운 버드나무는 버림받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식물과 꽃들의 은유를 통해서 오피리아의 순결한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이 고결하게 승화되고 슬픔이 아름답게 고양되는 느낌을 갖게 하지요. 오피리아의 고통과 슬픔이 판미적인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된 이 작품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밀레이의 성과를 높인 아주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밀레이는 이 작품과 어울리는 장소를 힘들게 찾아냈고 5개월간 하루 11시간을 들여 냇가와 숲을 그렸다고 합니다. 배경이 완성된 뒤에는 그림 속 오피리아의 모델이었던 엘리자베스 쉬다를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실제 상황처럼 누워놓고 그렸는데요. 이때가 마침 겨울이라 시달이 폐렴에 걸릴 정도로 모든 역량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사실적 묘사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 때로는 작가와 모델의 운명을 예고하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의 모델 엘리자베스 쉬달은 10년 뒤에 아편을 먹고 자살합니다. 오피리아의 오른손에 들었던 양귀비꽃을 기억하시죠? 엘리자베스 쉬달의 미래를 예고하는 불행한 전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쉬달이 자살하게 된 사연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라파엘 전파의 그림 한 편을 더 보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